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 드디어 가을이 왔나 했는데 곧 어마어마한 강추위가 닥칠 거다, 이런 예보 들으셨죠? 벌써 걱정이 됩니다.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7년 만에 처음으로 기상청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사계절 구분을 재조정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요, 서기 2100년이 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국내 50% 지역에서 아열대 기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 30년 후에는 부산에서 아예 겨울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라는 말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됐죠. 환경, 자연을 위한 행동과 실천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대답을 담은 글로벌 다큐멘터리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엌에 대한 경험 그리고 시장의 비약적으로 퍼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 화면에서 보신 바로 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현가영 수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스로를 좀 우리 구독자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3M 자동차 우주 사업부에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현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을 저희가 이제 다큐에서 보긴 했지만 네.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는 있지만요. 일단 메인으로 하는 잡은 지금 저희가 배터리 내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배터리가 이제 자동차에 사용되었을 때 지금 이제 EV 시장이 점점 이제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배터리가 좀 더 수명을 길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좀 더 안전성을 이제 기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 건데 우리도 왜 전기 자동차로 바꿔야 되나 하다가 화재 이런 뉴스가 나오면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어떤 이제 지구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포커스해서 생각을 해보면 배터리는 되게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기 오염에 어쨌든 이산화탄소를 많이 이제 에미션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산업에서 나오는 것들이나 아니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담당하는 게 자동차 쪽인데 그래서 배터리 개발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연에 대한 보호나 지구의 그런 온난화에 대한 어떤 기여에 대해서요. 근데 그런 배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네거티브한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하기에 이제 조금 이제 주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하는 그런 제품 개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뭐 안정성이라든가 화면에서 보니까 막 고온에서 막 그런 걸 하시던데요? 네, 맞아요. 그런 시험들은 저희가 재료를 개발을 하고 이 재료가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뭔가 열폭주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배터리가 화재가 발생해서 하나만 이제 한 번만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불이 나는 현상을 저희가 열폭주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뭔가 이제 완화할 수 있는 소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소재들이 정말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압력에 뭐 고온에서 견딜 수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소재를 개발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저희가 이제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 뭐 자부심?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많습니다. 네. 네. 몇 분 정도 계세요?
저희 연구소에는 일단 150명 정도에 계시고요. 한국 3M 내에서만. 네. 그리고 글로벌로는 이제 더 많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전기차가 아닌 차를 타는데 우리가 저 같은 차량 한 대에서 나오는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그 유해 물질과 전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걸 비교해 주시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일단은 가솔린하고 디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여러 가지가 안에 이제 유해가스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 이제 제로 에미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사실은 그 배출가스에는 되게 더 유해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유해한 것들을 걸러주려고 안에 촉매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촉매들이 저희가 사실은 맡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유독가스들 뭐 탄화수소라든지 아니면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배출되는데 얘들을 컨버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촉매가 있고 이 촉매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CO2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CO2는 어쩔 수 없이 디젤이나 가솔린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웃풋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기차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로 에미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 제로라고 하니까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면 저도 전기차 타보고 싶거든요.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 많을걸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이제 전기라고 하는 배터리를 소재로 한다기보다는 전기도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수소 연료도 있고 저희가 약간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뭔가 하는 부분에 의미를 더 가져간다면 저희 실생활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나저나 한국 3M은 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너무나 많이 저도 집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모르시는 분야까지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기회에 회사 자랑도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사실은 뭐 오래 일하셨으니까. 일단 여기 좀 포커스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회사가 정말로 좀 그 기업에서 생각하는 그런 경영 철학 이런 게 되게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깊이 생각을 하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가져갔을 때 지속 가능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깊이 고민을 하는 걸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규율이나 폐기물을 재료로 만들겠다. 이런 내부적인 어떤 타겟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화학 연료를 어떤 거 하나만 딱 쓰면 제품 개발을 하기 되게 쉬운데 그거를 쓰지 않고 내부의 규제 때문에 쓰지 않고 규정 때문에 쓰지 않고 다른 이제 소재를 대체 소재를 개발을 하면서도 동일한 성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품 소재를 개발하도록 계속 이 회사에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품 개발자들이 그런 부분에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친환경 뭐 이런 친환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순환 경제가 되는 재료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여야 되고 그리고 이런 화학 재료가 어디 이제 나중에 뭐 몇십 년 뒤에 어떤 인류에 그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경영 철학이 되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경영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그 밑에 사원들이 일하는 자부심이나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3M이 좀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좋은 회사 맞아요. 왜냐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미리 준비한 질문도 아니고 그냥 즉석에서 드린 질문인데 평소 생각이 그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수성님 개인도 궁금한데 아니 20대 대학생이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보통 유럽에 가면 뭐 유럽의 뭐 미술관, 박물관, 뭐 유럽 도시 이런 데 가는데 어떻게 우간다에 잠깐 설명이 나왔지만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참 신기했어요. 제가 일단은 이제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교육으로 받아왔었고요. 학교 생활부터. 그래서 어떻게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막연한 개념은 있는데 좀 약간 저한테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줬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런던에 일단은 이제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어학연수를 가긴 했지만 제가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연수를 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한 달 뒤부터 바로 뭔가 일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뭐 주급을 받아서 방세 내고 뭐 학원비 내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계기가 제가 예전부터 그 이제 저희 동물의 왕국 얘기하면 너무 올드한가요? 근데 동물의 왕국 보면 물소떼가 이제 건기우기에 이렇게 막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야생 동물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런던이 기회다.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가기엔 되게 힘든 여정일 것 같은데 런던에 있을 때는 한 번쯤 아프리카 가는 게 조금 더 가까우니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획을 했었죠. 제가 스스로.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모아서 가셨어요. 네. 어땠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고릴라를 완전 타깃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요. 근데 막상 갔더니 거기에도 이제 그 이미 고릴라는 멸종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이미 제가 여행 갔을 때가 이제 20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도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라고 거기에 팻말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간이 어떤 그 이기심 때문에 서식지를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볼 수가 있었었죠. 예. 그때 느낀 게 어찌 보면 내 삶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결정했다? 완전히 뭐 그게 100%는 아니었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냥 모호하게 생각했었던 이제 그냥 정말 파괴가 되고 있구나 뭐 이런 인식보다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었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를 느꼈었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때 느꼈던 위기감과 지금 하는 일의 연속이 뭔가 연결이 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신기합니다. 사람 인생이란 그죠? 20년 전에 우연히 갔던 고릴라 트레킹이었는데 그게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니. 20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성님 그 다큐에 보니까 그 아들이 둘인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도 환경 얘기를 좀 평소에 하세요? 애들이 워낙 그 정보들이 엄청 다양해요. 이렇게 학교에서 들어오는 얘기들이나 학교에서도 그런 걸 되게 많이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이제 밥상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서로 이제 좀 토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은 어찌 보면 학생들, 어린이들이 훨씬 우리보다 민감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세대보다. 왜냐면 네.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진짜 그린워크, 그린잡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도 잘 찾아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사시는 환경에서 얼마든지 그린잡, 그린워크를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 뜻은? 그러니까 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되게 평범한 엔지니어잖아요. 근데 평범한 엔지니어가 어떤 환경에 대해서 기여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저한테 또 기회를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찾다 보면 제 주위에도 그렇게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뭔가 환경에 기여한다는 게 뭔가 이제 피켓을 들고 어디서 운동을 하고 소리 높여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되게 마이너한 것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하는 직업이 어떻게 환경에 기인할 수 있다라는 걸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 일에 대해서 책임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겠죠. 자존감도 생기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제 주위에 너무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감동하지 마세요, 행동하세요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제 광고 홍보할 때 저는 그 표현이 진짜 와닿더라고요. 그래, 맞아 하고 느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라는 말. 네, 수성님이 하시는 거 같은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인식의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만 비껴서 생각해서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르게 보일 거고 매일매일이 뭔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 삶에서 추구하는 거는 그냥 좀 멈춰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내일은 좀 더 발전한 나, 내일은 좀 더 다른 나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좀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움이 생각되고 그리고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면 좀 뭔가 일을 할 때 매일매일이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에게는 인생 선배고 사회 선배잖아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뭐 직업 관련해서도 좋고 뭔가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카메라 보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생 선배, 사회 선배로서. 네. 제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그린워크 때문은 아니고요. 일단은
항상 조금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그냥 좀 시작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울하면 달려보고, 그리고 뭔가 걱정거리가 많으면 적어보고, 그리고 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바로 실천을 해보면 해결책이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얘기를 이제 뭐 저희 회사에서도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그린잡이라고 하는 이런 잡들이 어쨌든 환경의 계기에 기인하고 저희가 당장 나서서 당장 뭔가 진행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과제예요. 환경 보호라는 부분이. 근데 그런 것들을 후배님들이나 이제 지금 뭔가 직종을 찾고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2050년에는 이런 그린잡에 대한 관련된 잡들이 3억 개가 만들려고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엄청난 기회가 있으니까요. 한번 이제 서치를 조금만 해보시고 문을 두드려 보시면 엄청난 기회들이 있을 테니 한번 시작을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시고 스스로한테 매일 달라지는 나랑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움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전 세계가 기후 변화에 맞서려면 모든 직능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이 녹색 경제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2050년까지 3억 개 이상의 그린잡 녹색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다큐멘터리 그린웍스는 딜로이트 2022년 보고서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작되죠. 정말 몇천 년에 걸쳐 만들어진 코스타리카의 아름다운 산호초가 파괴돼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보존 과학에 새롭게 눈을 뜬 캘리포니아의 지속 가능성 교육자 에스테파니아 피헨 곤잘레스. 아빠로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를 결심한 독일의 에너지 전환 스타트업 오스트롬 공동 설립자인 마티아스 마르텐센. 자연은 딱히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연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어스웜 재단 브라질 본부 책임자 도브 로젠맨. 용기의 어원은 행동과 마음, 용기를 가지고 지속 가능성에 동참하자는 중국 아웃도어 협회 사무총장 왕 이레이, 그리고 오늘 만난 한국 3M 기술연구소의 현가영 수석까지. 다큐멘터리 그린웍스는 기후교육, 재생에너지, 제3림화, 지속가능한 패션, 전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5명의 주인공을 통해 녹색 일자리, 그린잡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과학의 대중 이미지와 그 사회적 영향을 다룬 글로벌 조사 연구 2024 3M 과학 인사이트 SOSI에 따르면 75%나 되는 응답자가 그린잡은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또 향후 5년 동안 그린잡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과학 인사이트 응답자들은 그린 경제에 상당한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린 커리어를 추천하는 주요 이유를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성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더 많은 그린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글로벌 제조업체인 3M이 그린웍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이유가 궁금했는데 세미나에서 들었던 한마디에 실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3M은 테크가 아닌 사이언스 기업을 지향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구에 과학의 혁신과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몇천 년을 자라 바닷속 생명의 터전이 되는 산호초, 가지가 잘리고 부러져도 다시 우물 틔우고 숲을 이뤄내는 나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함부로 사라져서는 안 되는 우리 지구의 일부입니다. 알게 되면 책임이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린웍스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지구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 이들입니다. 불과 몇백 년 사이에 지구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죠. 어쩌면 바로 지금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구의 자연과 환경을 되돌려 놓아야 할 마지노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녹색 경제와 그린잡에 대한 관심,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닐까요? 그린웍스의 주인공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 여정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한 존재로 진정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일, 지구 곳곳 평범한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나갈지 다시 꿈꾸고 기대하게 만드는 다큐멘터리 영화 그린웍스. 내 삶 속에서, 내 일 속에서 지구와 환경의 고민과 실천을 결심하게 만드는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